자, 소방설비기사및 산업기사 자격증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서술형 문제 뒤쪽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 좀 빠르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또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그죠? 그래서 여기 3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체 역학이에요. 그죠? 자, 공동현상, 원인과 대책, 요거 쓰실 수 있어야죠. 이게 예전에는 원인과 대책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만 물어볼 겁니다. 뭐 방지책이면 방지책, 원인이면 원인. 근데 어차피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쓰면 된다? 반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은 뭐 구경이 작은 경우, 높이차, 낙차가 큰 경우, 그죠? 회전수가 큰 경우, 물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배관의 마찰 손실이 큰 경우. 그럼 반대로 구경을 크게, 유속을 낮추면 되겠죠. 그렇죠? 높이차를 작게 하면 되겠죠. 회전수를 작게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거, 이건 제품을 쓰는 거니까 수직 펌프를 사용한다,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또는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도 뭐가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방지법이 되겠죠. 그렇죠? 또는 물의 온도를 낮춘다. 자, 그리고 공동현상 방지 대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답을 쓰시오. 네, 펌프를 수온보다 어떻게? 낮게. 그죠? 그리고 흡입 측수도와 마찰 손실을 크게 말고 작게, 흡입 소도를 작게, 레듀사 사용 시 편심 레듀샤, 공기 고임 현상을 방지한다. 일반 레듀샤 이렇게 생긴 거고, 편심 레듀샤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게 훨씬 더 뭐가 적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얘는 손실이 좀 큽니다. 자, 맥동현상 방지책 5가지 이거 쓰실 수 있게 연습하십시오. 이거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정의와 방지법 2가지를 쓰시오. 예전에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맥동현상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격작용은 공동현상이랑 유사하다 그랬죠. 그죠?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소화기구로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추갑식 소화기가 추갑이 정상적으로 잘 된,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눈금, 지시압력계, 녹색 범위. 얼마예요? 그렇죠. 이 정상 범위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 정상 범위 안에 질소가스가 제대로 압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3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동식 소화기의 설치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을 적합하게 채우시오. 가로 안을 적합하게 채우시오. 소방비 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수동식. 자, 소형은 보행거리 20, 소보 20, 대보 30. 기억하시죠? 소보 20, 대보 30. 소방비 상물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되어 있을 때 설치한 곳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를 해줄 것이라는 기준이 있었죠. 요즘은 이런 가로치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중심으로 우리가 핵심 단어 채우기 연습을 많이 해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9번. 자동소화장치 종류 5가지를 쓰리오. 죽해가 분고. 그죠? 죽해가 분고. 근데 이제 여기 5가지 쓰라고 했지만 원래는 여기에 이제 앞에다 첨언해 두십시오. 주거, 상업. 그쵸?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요. 자, 40번. ABC 분말 소화기 소화약제는 분말약제에 의해 습기에 의해 굳어지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기술하시오. 결국은 습기에 약하다 보니까 방습 처리를 해요. 방습 처리. 그죠? 또는 압축가스를 넣어서 봉입. 그러니까 공기와 닿지 않게 하는 거죠. 습기와 닿지 않게. 그리고 습기가 적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을 한다. 약간 옛날 문제긴 한데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은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뽑아서 넣습니다. 자, 이거 채울 수 있어야죠.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량은 얼마이냐? 단위도, 야, 단위까지 명기하래요. 치사하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862, 532 기억하십니까? 물, 강, 토, 그죠? 이, 할, 분. 여기 8, 6, 2, 그죠? 5, 3, 2. 여기는 다 리터, 여기는 다 킬로그램.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구성 요소를 5가지만 쓰시오. 자, 약재가 나오는 방출구, 신호를 받아주는 수신부, 온도를 감지하는 감지부, 가스를 탐지하는 탐지부. 그죠? 차단 장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차단 장치는 전기냐 또는
기계가, 왜 기계라고 들어갔죠? 가스냐. 그죠? 그래서 가스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스 차단 장치나 전기 차단 장치.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구성요소 5가지 써라 라고 하면은 저렇게 써주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소화기구에서 또 많이 나왔던 게 이 문제죠. 이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인데 이렇게 가로치기. 그럼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방출구는 분리가 되어 있어야죠.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위치, 높이 및 면적,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죠?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 설치를 하고,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우면 천장으로부터 위로 뜨겠죠. 30.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면 어디로부터? 그렇죠. 바닥으로부터 30. 상시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게 차단 장치 설치하고요. 맞나요? 네. 이런 문제들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옥내, 옥외. 수계 소화설비 가압송수 장치 등 가압송수에 따른 분류를 3가지 열거하시오. 고가, 압력, 펌프, 가압수조. 뭐 이 중에 3가지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물올림 장치의 구성요소 5가지를 쓰시오. 물올림 수조는 제외한다. 여기 수조가 이렇게 있을 때 물 들어와야죠. 급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1차 측으로 물을 넣어주는 관 이름이 물올림관. 그리고 수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오버플로우 설치되니까 오버플로우. 그리고 여기에 볼탭 이런 거 달린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감수경보. 맞나요? 네. 요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네. 수조는 제외하라네요. 원래 수조가 제일 쓰기 쉬운 건데, 얘네들이 바보는 아니죠. 그죠? 네. 그죠? 자, 그리고 46번 보겠습니다. 물계통의 수계수화 설비에서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가압송수 장치에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는데 설치 기준을 2가지만 쓰시오. 물올림 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합니다. 그죠?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으로 하고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이건 통으로 쓰기 연습하셔야 돼요. 또는 가로치기, 전용의 탱크 100리터 이상, 15mm 이상. 됐죠? 자, 47번. 물올림 수조에 저수위 경보가 발했대요. 그러니까 저수위 경보라는 건 물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 여기 가보면 저수위 경보가 발했다라는 건 지금 물이 얘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수 밸브가 닫혀 있거나 또는 볼탭이라는 거에 의해서 자동 급수가 돼야 되지만 이게 지금 고장 난 거죠. 그래서 자동 급수 장치가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배수 밸브가 이게 기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뭐가 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쓰실 수 있게 좀 특이한 문제긴 한데요. 네. 자, 48번. 이런 문제는 피토 게이지 나와 있죠. 측정하는 방법.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노즐 선단에서 노즐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을 띄고, 그죠? 그리고 피토관의 입구는 수류 중심선과 일치하게 두고 우리가 게이지 압력계를 거기다 댔을 때 방사압을 측정한다. 그죠?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최저 압력은 뭡니까? 펌프 토출 측 개폐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럴 때 압력이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 그 압력을 140% 올라가기 전에 동작을 해줘야 되는 애가 누구였어요? 릴리프 밸브, 순환배관이었죠. 근데 지금 최저 압력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펌프가 개폐 밸브가 닫혔을 때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압력. 예를 들어 14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소방펌프의 최저 압력은 전격 압력의 140% 미만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순환배관이나 릴리프 밸브가 그 전에 동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0번. 네, 이거 쓰는 거. 냉고 발식량.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냉동창고의 냉동실. 그죠? 고온에 녹아 설치된 장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근데 관람석은 제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그래서 제가 냉, 고, 발, 식, 야. 기억하시죠? 그죠?
자, 51번. 옥내수화전 소방용 호스 노즐의 방수 압력의 허용 범위는 0.17에서 0.7이래요. 만약 0.7을 초과했을 때 감압하는 방법 5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요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고, 감전. 그죠? 그래서 중계 펌프, 고가 수조. 맞나요? 그리고 감압 밸브. 그리고 전용 배관. 이 전용 배관 방식이 결국 얘예요. 요거. 개별 펌프. 전용 배관. 됐나요? 그래서 5가지를 써라라고 하면은 뭐 압력 조절 밸브까지 써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이것도 충분히 최근 경향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감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치? 이 반동력을 막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옥내수화전 쪽에서 충분히 또 출제가 될 수 있더라. 야, 이 52번은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채우는 문제로 연습해 가십시오. 성능은 최저 운전 시 140%를 초과하면 안 되고 전격 투출량의 150%를 운전했을 때 65% 이상이 돼야 되고 유량 측정 장치는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한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는데 전격 투출량의 몇 프로 이상? 175% 이상. 그죠? 자, 53번 5개 소화전 함 설치 개수에 대해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자, 7개가 설치가 됐다라는 건 10개 이하 설치됐다라는 거고 소화전마다 몇 메타? 5m마다 1개. 자, 소화전이 17개가 설치가 됐답니다. 17개니까 11개에서 30개죠. 그죠? 그럼 최소 11개 이상. 자, 37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제가 31개 이상이면은 소화전 3개마다 1개. 그죠? 그래서 37을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13개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리고 5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쓰라고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좀 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 제어반 기능 5가지를 쓰시오보단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과 음향 경보 기능. 각 펌프를 자동과 수동으로 작동이나 중단. 비상전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됐을 때 표시등과 음향,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전기가 잘 통하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죠? 그래서 기능 5가지를 쓰시오. 55번 5개 소화전에 대한 기술 기준이다. 보기에서 알맞은 숫자를 답하시오. 5개 소화전 1개의 토출량, 이게 최근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보기를 주고. 그죠? 방수압력, 호스 적결구 설치 높이 0.5에서 1. 그죠? 각 부분으로부터의 수평거리 40m. 자, 옥내수화전도 써볼까요? 130. 이 옥내수화전이죠. 압력 0.17. 맞습니까? 그리고 수평거리 몇 메타? 25m. 뭐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프링클러로 갑니다. 56번. 자, 이거 너무 쉬운 거죠. 건식에서 최대 단점이 공기가 빠져나간 다음 물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동작이 느릴 수 있다. 그래서 동작이 느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QOD, 급속 개방기구라는 걸 설치하는데 그 급속 개방기구는 엑셀레이터와 익저스터. 됐죠? 57번. 자, 이게 PORV, 이게 준비작동식 밸브에 달리는 건데 준비작동식 밸브가 한번 열리면 계속 그 개방 상태를 유지해주는 장치랍니다. 자, 습식 설비에 사용되는 습식 유수검지 장치 기능. 자, 이게 음향 경보 기능과 체크 기능.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유체를 보내주는 기능도 있어요. 59번. 연결 송수관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연결 송수관이 누가 쓰는 거예요? 소방관이 쓰는 거죠. 비상시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스프링클러 물이 다 달아서 수원물을 다 쓴 거죠.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럼 송수구에 꼽아서 이제 바깥쪽에서 소방대가 안쪽으로 물을 보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유수검지 장치 자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 자체가 독작을 멈춘 거죠. 그럼 안쪽에 이제 뭐를 넣어줘야 되는데 물을 넣어줄 게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펌프가 돌지 않으니까. 유수검지 장치 자체가 동작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송수구에서 헤드로 직접 보내주는 거죠, 물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자동 경보 밸브의 기능 중 하나인 오보 방지, 위에 설치하는 기구 및 장치. 자, 습식에서 오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이름 리타팅 챔버. 그렇죠?
61번 스프링클러 설비용 펌프에 사용되는 전원 종류, 상용, 예비, 비상 뭐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고. 자, 스프링클러에서 헤드를 리턴 밴드 이렇게 회항식으로 설치하는 이유 뭐라 그랬죠? 이거 이물질. 63번 건식 스프링클러에 사용하는 드라이 펜던트 헤드 동파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64번 건식 스프링클러에 설치하는 헤드는 하향식 안 된다 그랬죠. 상향식. 그 이유 배수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보면 배수가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배수가 원활하다는 건 얘를 막아준다는 거죠. 배수가 안 되면 그게 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개방형 헤드, 이것도 당연히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참고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문제보단 이 문제가 더 괜찮네요. 습식 외의 설비는 헤드 설치 시 상향식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건식, 준작. 그 이유는 배수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배수가 쉬운 상향식을 주로 설치하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하향식으로 설치해도 되는 경우, 드라이 펜던트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죠? 동파에 우려가 없는 경우, 또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됐습니까? 요거 쓰실 수 있게 연습해 가십시오. 이런 건. 66번. 자, 스키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스킵하다, 넘기다. 그러니까 이게 헤드와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터졌는데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림없이 불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얘도 터져야 되는데 얘가 안 터지는 거야. 왜? 여기에 나오는 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냉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게 먼저 터져요. 그럼 얘를 스킵한 거잖아요. 그죠? 얘가 스키핑 현상이다. 자, 67번.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하는데 시험 장치 위치와 구성 요소 3가지를 쓰세요. 조금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위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한다. 이전에 분기한다. 관경, 성능 시험 배관의 호칭은 유량계 호칭에 따른다 그랬죠. 유량계 기준에 맞춰서 간다 그랬고, 자, 여기에 이제 구성 요소는 개폐 밸브, 유량 측정 장치, 유량 조절 밸브. 그래서 전단에는 개폐 밸브, 후단에는 유량 조절 밸브, 그 중간에 유량 측정 장치, 유량계 있었죠. 68번. 스프링클러 구성 요소 중 시험 장치, 물음에 답하시오. 요거는 제가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습식 부합식은 2차 측 배관. 건식만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 배관의 끝. 그죠? 그리고 시험 장치 배관 끝부분에 뭐를 설치해야 돼, 우리? 요거 설치해야죠. 물바지통과 뭐요? 배수관. 물바지통과 배수관. 자, 스프링클러에 사용되는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차이,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죠? 개방형은 가멸부가 없다. 요건 물만 나가요. 근데 폐쇄형은 가멸부가 있기 때문에 화재 감지가 가능하죠. 맞죠? 요건 화재 감지가 안 돼요. 개방형은 가멸부가 없어서. 설치 장소 2가지. 여기는 그냥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 아시는 거 쓰시면 돼요. 뭐 근생, 판매, 뭐 워낙 많잖아요. 뭐 숙박 이런 것들. 70번. 폐쇄형 헤드와 개방형 헤드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능상 차이점 위에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폐쇄형 헤드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자, 폐쇄형 헤드는 습식, 부합식, 준비작동식 또 뭐 있어요? 건식. 그죠? 그리고 개방형 헤드는 일제살수식. 됐나요? 네, 이런 문제가 있더라. 71번. 뭐 최근에도 이것도 나왔죠. 이거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죠?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습식은 폐쇄형. 개방형 헤드 아니죠. 감지기 없죠. 그리고 2차 측이 가압수죠. 건식은 폐쇄형. 개방형 헤드 아니고 감지기 없고 가압수가 아니고 압축 공기. 준비작동식은 폐쇄형 헤드고 감지기 있고 대기압. 일제살수식은 개방형 헤드고 감지기 있고 대기압. 그쵸? 72번. 유수검지 장치 기능을 써라 라고 하면은 자동검지. 유수를 자동검지해서 신호나 경보. 유수검지 장치에 꼭 유체 흐름, 왜냐면 이게 체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체 흐름 방향, 그리고 이제 구경, 그리고 사용 압력 이런 걸 쓴대요. 자,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2차 측에 자동 배수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 일제 개방 밸브의 작동 시험 또는 2차 측 배관 내 공기 중 수분의 응축 등으로 발생한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거. 아셨죠? 동파 방지와 부식 방지. 자, 템퍼 스위치 설치 목적. 이게 뭐였습니까?
템퍼 스위치는 우리가 각각에 대한 개폐 밸브가 열려 있는지 또는 닫혀 있는지를 제어반 쪽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폐 밸브에 다 달린다. 그래서 펌프 흡입 측, 토출 측, 그죠? 그리고 요거 써요, 요런 거. 유수검지 장치 1차 측, 유수검지 장치 2차 측, 일제 개방 밸브 1차 측, 일제 개방 밸브 2차 측, 이런 식으로. 나머지보다는 그렇게 써도 4개 되거든요. 펌프 흡입 측, 펌프 토출 측, 유수검지 장치 1차, 2차, 일제 개방 밸브 1차, 2차 이렇게 개폐 밸브에 다는 거니까요. 됐죠? 자, 그리고 RTI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정의만 써라 라고 하면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식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이 공식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타우가 뭘 얘기하고 시간상수, U가 속도, 기류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써주실 수 있어야죠. 자, 됐죠? 76번 습식 유수검지 장치가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화재가 안 났는데 수시로 오보가 울린대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점검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습식 유수검지 장치에는 리타팅 챔버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럼 리타팅 챔버가 지금 오동작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타팅 챔버 오리피스에 이물질이 꼈는지 점검하래. 그리고 리타팅 챔버에 보면 요 위에 압력 스위치가 달려있거든요. 요 자체가 고장이 났는지 보래요. 그리고 알람 밸브 내부 클래퍼와 시트 부위에 이물질이 껴있는지, 그러니까 알람 밸브 내부에 이물질이 껴있는지 점검하래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보를 잡아줘야 되는 얘가 동작을 잘 안 하는 거니까 이 2개를 먼저 점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알람 밸브 내부 클래퍼, 요걸 이제 유수검지 장치 자체에 고장이 있는지 보는 거죠. 자, 배관 동파 방지 방법. 보온재로 배관을 보호한다거나 히팅 코일을 설치한다거나 부동액을 주입한다거나. 그죠? 78번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 작동식 밸브의 2차 측에는 압력 스위치와 자동 배수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2가지 기능을 각각 설명하시오. 자, 압력 스위치는요.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갔을 때 그 2차 측에 뜨는 압력을 얘가 검지를 해서 수신반에 신호를 주는 거죠. 자동 배수 장치. 준비 작동 밸브 2차 측은 대기압 상태이므로 2차 측의 물을 자동으로 배수하여 동파 방지 및 배관 부식. 그죠?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고 최근에 이거 나왔죠? 네, 79번. 요거는 쓰실 수 있게 연습하십시오. 일제에서 감압과 가압에 대한. 80번 조기 반응 형해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5가지. 네, 써주십시오. 공동주택 거실, 노유자시설 거실, 오피스텔 침실, 숙박시설 침실, 병원의 입원실. 자, 최근에 의원의 입원실도 추가됐습니다. 의원의 입원실도 추가. 요거 살짝 멘트 적어두십시오. 6가지 쓰라고 하면 얘까지. 요건 보설치 기준이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 채울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외웠죠, 여러분들? 이거 최근에도 나왔어요. 요 보설치 기준은 요거 보와 헤드 사이의 거리. 자, 그리고 82번. 네, 이것도 최근에도 나왔죠.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을 원래 구분해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원래는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내연기관, 고가수조, 가압수조. 자, 3분의 1을 위에 올려야 되는데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요거 스프링클러와 옥내수화장 같이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 쭉 갔을 때 여기가 헤드. 요 기준 잘 보시고 얘를 방수구로 바꾸면 걔는 무슨 기준? 옥내 기준이 되더라. 그죠? 네. 요거 5가지 정도 또는 뭐 4가지만 세팅해 가셔도 되는데 최소 5가지 정도는 세팅해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84번 알람 밸브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시험 밸브 개방 시 알람 경보가 울리지 않는 그때 대책 2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타팅 챔버의 압력 스위치가 불량하거나 또는 리타팅 챔버의 오리피스가 불량이거나. 교체. 그리고 이건 참고로만 보십시오. 이거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성능 시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최절 운전하는 방법, 전격 부하 운전하는 방법, 최대 운전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보실 게 저 140, 요런 100, 100에 100, 150에 65 이런 거 좀 잘 보시라고. 이게 정말 예전 문제예요. 근데 이걸 뺄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보셔라 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요 판정 기준 제가 한 번 더 써드렸죠. 요거 잘 보시고. 네.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게 맨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맨 마지막에 넣은 거야 내가 그냥. 이거 빼기는 좀 그런가? 라고 해서. 근데 저는 이 중에 시험 문제 제일 그러니까 하나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절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폐쇄하고 주펌프를 돌렸을 때 이게 140% 이하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물미입니다. 물미. 근데 물분무 소화설비 소화효과 4가지 쓰라 그러면 못 써야 돼요. 냉질 유희. 그죠? 자,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주차장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데 설치 기준 3가지. 자, 경계턱 설치 기준 쓰고 기름 분리 장치 쓰고 기울기 기준 쓰래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경계턱은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을 설치하고 기름 분리 장치, 집수관 소화피트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하는데 몇 메타마다? 40m 이하마다. 기울기는 배수구를 향해 몇 분의 몇?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네, 요거 채울 수 있게 연습하십시오. 채우는 문제도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89번으로 갑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에 대해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밸브 설치 위치는 다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 자동식 기동장치의 기동 방식 2가지. 헤드를 달아놓을 수도 있고 감지기를 달아놓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폐쇄형 헤드 기동 방식, 감지기 기동 방식. 물분무 소화 설비 소화효과 4가지. 냉질 유희. 90번. 물분무 소화 설비의 기술 기준에 따라 소방용 배관 이외에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내용으로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넣으시오. 자, 배관을 어디에? 지하에.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이거 여러분들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덕트 또는 피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반자를 불연, 중불연. 그리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를 채워둔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이거 제가 외우라 그랬죠. 요게 미분무에 대한 정의죠. 여러분들 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99%도. 그래서 누적 최적 분포가 몇이에요, 여러분들? 400 마이크로메타 이하로 분무가 되고 400입니다, 여러분들. 400. 죄송합니다. 여기 0이 빠졌네요. 400. 그리고 여기가 ABC. 됐나요? 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근데 그리고 포수화 설비 문제는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보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이거를 또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지 마시고요. 그냥 펌프 프로포셔널 요 설명이 있을 때 얘가 펌프다. 이 설명이 있을 때 얘가 사이드다. 이 정도만 제가 보시면 된다 그랬죠. 네, 예전엔 이렇게 그리는 문제가 나왔었대요. 네, 정말 예전이에요. 정말 예전. 요즘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건 참고로 보십시오. 대신에 설명을 보고 내가 위에 이게 무슨 프로포셔널인지 채울 수 있게 그 정도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합 방식 5가지 쓰랍니다. 네, 써주셔야겠죠. 이러면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까지 5가지 쓰라고 하면 4가지 쓰라고 하면은 그냥 펌프, 프레저 사이드, 라인, 압축 공기포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고발포와 저발포 구분, 팽창비 구하는 공식을 쓰래요. 방출 후를 방출 전후로 나눠주면 되죠. 저발포는 팽창비가 20 이하, 고발포는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 그죠? 그래서 저 2 곱할 1000, 저 2 곱할 1000, 저 2 곱할 1000. 자, 배액 밸브 설치하는 목적과 장소. 목적은 송액, 그죠? 수용액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 장소는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입니다. 가스계죠. 그죠? 그럼 지금 작동 방식에 따른 3가지를 써라라고 했으니까 전기, 기계, 가스압. 자, 그리고 이거 채우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화재? 표면화재. 표면화재 표죠? 그죠? 채우기. 자, 피스톤 릴리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저희 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동용 가스용기의 가스 압력이나 저장, 그러니까 그냥 가스압을 이용해서 결국은 개구부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입니다. 개구부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다. 자, 제가 이거 쓰는 것보단 이렇게 연습하라 그랬죠. 상시 근무, 자기 연소성, 활성 금속물질, 통로와 전시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참고로 5가지 쓰시오. 수동식기 쓰는 것보단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가로치기로. 국소 방출은 대상물. 쉽게 피난. 그죠? 출입구 부분 이런 거. 조작부는 0.8에서 1.5. 보호장치. 기동장치에는 표지.
전기를 사용할 때는 전원 표시등, 음향경보장치와 연동, 이런 거 포인트되는 단어들이. 자, 그리고 전자개방 밸브, 이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하는 방법, 내가 수동으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감지기가 교차회로 2개, 그죠? 또는 제어반 쪽에서 수동 조작 스위치를 동작하거나 동작 시험을 하면 된대요. 또는 회로 선택을 하면 된답니다. 네. 이런 것도 나와 있었고, 요건 CO2에 대한 성상이죠. 그죠? 성질과 상태. 대기압 상온에서는 기체죠. 증기 비중 1.59. 왜냐면 분자량이 44기 때문에 29로 나눠주면. 고압과 저온 과정에서 쉽게 액화가 되고,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상중 정도 가지고 있고, 소화 효과는 질식과 냉각. 뭐 하나 더 써라라고 하면은 피복. 근데 결국 피복이 질식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야, 점검 항목을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한번 나와서 그냥 제가 넣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 3가지, 수동 2가지. 네, 읽어보십시오. 아직도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7번. 할론 1301이다. 방출 방식 종류를 쓰고 해당 방식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맨날 똑같이 나오는 문제죠. 전역 방출이고, 할론 공급 장치의 배관 및 헤드를 고정 설치해서 방호구역 내에 할론을 방출하는 설비다. 자, 쇼킹 타임 뭐라 그랬죠? 이거 재발화 방지를 위해 내가 빠르게 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설계 농도를 빠르게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10초. 왜냐면 할론은 10초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다음은 할론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이다. 자, 이거 채워주십시오. 1.1에서 여기가 2.5. 여기가 2.5에서 4.2. 그죠? 이렇게. 그리고 가압용 가스 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여기 가보면 똑같이 2.5에서 4.2였죠. 이게.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가압식 저장 용기에는 2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압력 조정 장치를 설치하고, 자, 독립배관 기준 1.5배였죠. 그렇죠? 요거 최근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독립배관에 대한 요거 가로치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분사헤드 설치 기준. 요거는요, 여러분들 설치 기준 쓰는 것보단 요 2가지 기준 정도. 2402도 무상으로 분무된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요 압력은 제가 암기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 틀리니까 약제마다. 그리고 시간 몇 초? 10초.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로겐화합물 및 브라이성 기체도 여기 갔을 때 정의 쓰는 거, 특히 요거. 요 중에 하나. 브라이성 기체는 헬레 아질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구비조건 5가지. 최근에도 나왔죠. 소독환 물안경. 뭐라고 여러분들? 소독환 물안경. 쓰고 소화 성능 설명, 독성 설명, 영양성 설명, 물성 설명, 안정성 설명, 경제성 설명.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종류 IG로 시작되는 거 다 쓰시면 되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 대한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더 이상 쓰지 않는 할론 소화약제는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뭐라 그랬어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그래서 얘로 바뀐 거죠. 그럼 이걸 10초 이내에 95% 이상을 방사해야 되는 이유는 열분의 시에 나오는 생성물을 줄이기 위해. 이게 할론에서 나와도 똑같아요. 아셨죠? 그 10초 이내에 방사해야 되는 이유. 열분의 시 나오는 열분의 생성물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이거 채울 수 있어야죠. 요거 앞에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약재량 손실, 압력 손실. 압력 손실까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숫자만 외우는 게 아니고 주된 소화약과 쓰는 거 할로겐 부촉매, 질식 부촉매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되고요. 저런 건 예전에 이제 원론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115번. 요것도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어떤 원소를 기본 성분으로 하냐? 불염, 부요. 불활성 기체란 헬레아질. 헬레아질, 그죠? 헬레아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채울 수 있죠, 여러분들? 5%, 10%, 5% 채워주시고. 설치 제외 장소. 요거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거나,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거나, 삼류와 오류.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한 가지만 쓰시오. 그럼 이렇게 하이드로클로로 이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 아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 블렌드 A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럼 여기 1번에 가보면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고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0.8에서 1.5m 위치, 그죠? 그리고 여기 4번에 가보면 보호장치. 그리고 기동장치에는 뭐를 설치하냐면 전기를 사용하니까 전원 표시 등 음향경보장치, 그죠? 그리고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50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거.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분말도 마찬가지. 분말 소화 설비 정압작동장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일단 종류 3가지는 쓸 수 있어야겠죠. 압력 스위치식, 기계식, 전기식. 근데 얘가 제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거 하는 거라 그랬죠, 요거? 자, 그리고 가압용기를 이용해서 분말을 방출하는데 압력 조정기는 무슨 역할을 하냐? 제가 이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감압 맞습니까? 네. 분말 소화 설비의 구성 부품인 여기 가보면 클리닝 장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 2가지. 정압작동 장치는 뭐예요? 설정한 압력에서 주밸브가 열리는 거고, 클리닝 장치는 배관 내에 남아있는 잔류 분말 소화약제를 청소하는 거고. 그리고 정압작동 장치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 뭐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알고 있으라고 하면은 아까 3가지 중에 제가 압력 스위치식이 제일 잘 나왔다 그랬죠.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누화나 넉다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누화나 넉다운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게 나왔어요. 요거 어차피 저장용기 설치 기준은 어디나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가스개나 기본적으로 외죠, 외.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근데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피난구 부근. 온도 다 몇 도예요, 이거? 40이죠. 3cm죠. 그죠? 그리고 무슨 밸브? 가스개의 체크 밸브. 방호구역이 하나일 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주성분 채워주시고, 안전밸브 작동압력 가압식일 때 최고 사용압력의 1.8배, 축압식일 때 내압 시험압력의 0.8배, 저장용기 충전비는 0.8 이상, 요거 3병에 2개, 그죠?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최근에 다 나온 문제들입니다.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현 한번 보겠습니다. 재현. 재현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뒤에 이제 몇 개 안 남긴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재현 마무리하고 요 서브노트에 대한 과정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